시니어 엔지니어가 이런 거구나. 그거를 잘하려면은 되게 세일즈하는 스킬이 중요하구나. 연봉이 한화로 치면 5억 가까이 실제로 그 정도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컨텐츠는 현재 메타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동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컨텐츠인데 화상 인터뷰라 왜 화상 인터뷰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딱 제가 실리콘밸리 여기 온 시점에 동현님이 지금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6년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광고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으로 오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유학을 막 준비했던 건 전혀 아니고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프로그래밍 올림피아드를 쭉 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원래 계획은 그거에서 입상을 하면은 과학고를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과학고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상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도피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개발자로 커리어를 설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보 올림피아드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학원에서의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강의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막 100명이 넘어가는데 선생님 한 4분? 그러니까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가가지고 문제 보고 풀고 제출하고 풀리면 다음 문제 넘어가고 그런 어.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잘 많이 안 물어보게 돼요.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약간의 선의의 경쟁 같은 거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 우리들끼리 게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 그런 교육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뭐 액골 42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막 스터디도 하고 그냥 선생님은 정말 방향만 제시해주고 공부를 알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구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오게 되셨는데 어떻게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신 건가요? 그럼 졸업하고는 테크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되게 인턴십이 중요해요. 대학교 3학년 끝난 여름에 인턴을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하고 그러면 인턴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리턴 오퍼라고 하는데 그럼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돌아와라라는 오퍼를 받는 게 가장 약간 좀 이상적인 패스로 알려져 있는데 비율로도 인턴을 통해서 채용되는 비율이 그냥 바로 그 신입사원 뽑는 비율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데서 하려면 2학년 끝난 여름에도 인턴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그거에 그 경험을 토대로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조언을 좀 들었어가지고 2학년 때부터 리크루팅 준비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쫙 보고 근데 다 떨어지고 딱 하나 됐었는데 하이브리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테크 팀에서 인턴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 끝난 여름에 페이스북에 인턴을 잡고 그 인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리턴 오퍼를 받아서 졸업하고 돌아오게 된 경우. 그런데 잘 들어가기 위한 좀 효과적인 뭐 준비 방법, 공부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크래킹 더 코딩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서 그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리트코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어로서 인터뷰를 들어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답을 찾아가는 거를 해야 된다. 인터뷰어랑 처음부터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알아도 바로 얘기하지 마라. 이 네. 코딩을 잘하는지도 테스트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은 이 친구가 되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터뷰어로서는 그걸 더 좋아하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인터뷰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아무 데도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면접 방법이네요. 페이스북에서의 근무 경험이 또 궁금한데요. 어떤 점이 좋았고 좀 어떤 점들을 배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좋은 엔지니어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음. 했었던 것 같아요. 테크니컬 갓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음. 기술적인 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팀에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 팀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는 더 굳어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좀 명쾌하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코어 기술은 제가 보기엔 결국엔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스케일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명인데 제가 가가지고 막 코딩을 딴 사람들보다 뭐 2배 빠르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봤자 제가 2인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갈수록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려면은 되게 세일즈하는 스킬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 팀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니어 엔지니어가 나 이렇게 할래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도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프로젝트 A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는 이걸 리더십한테 팔아야죠. 물론 리더십이 우리한테 맡겨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리더십도 블레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더십들한테 우리는 지금 이 프로젝트 A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뭐 이런 임팩트가 나올 것이고 엔지니어 3명을 뭐 6개월 정도 같이 코딩을 하면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ROI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들이 블레싱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은 그럼 일단 한쪽 셀링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링이 또 필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니어 엔지니어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해 하면은 또 애들이 안 해요. 주니어 엔지니어 친구들도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나의 커리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되게 원해요. 자기가 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들한테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왜 임팩트풀하고 함으로써 너네들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너의 성장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럼 그 친구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팔고,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키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팔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뭔가 PM 쪽이 아닌 길로 가도 위아래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거 보면 PM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이것도 재밌는 것 같은 게 회사들마다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구글은 되게 PM의 인플루언스가 크다고 알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좀 더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PM이 또 영향력 디렉션 세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엔지니어도 되게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특히 프로덕트 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엔 거의 반 P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PM이 정해서 엔지니어들이 엑세큐트하는 그림이 아니라 PM과 엔지니어들이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왜?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면 될수록 임팩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난 개발 다 했는데 이걸로 그래 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뭐 유저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거나 레비뉴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거나 이런 임팩트에 대한 책임을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되게 그 디렉션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출퇴근 이런 문화는 어떤가요? 자유롭죠. 대부분 미팅 시간만 맞추면은 뭐 점심 때 들어오든 뭐 별로 상관 안 해요. 페이스북에 좀 복지가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한데 좀 재밌거나 좀 좋은 복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또 페이스북이 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되게 옵션이 많아요. 이제 페이스북도 커졌으니까 이제 오피스가 되게 여기저기 많은데 거기 오피스마다 다 다르죠. 뭐 PT 받고 싶다 하면 그거의 비용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든지, 재택근무하는 동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집에다가 워크스테이션 셋업하는 거, 뭐 책상 산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해줬었고. 페이스북이 또 연봉을 굉장히 또 잘 주는 걸로 유명한데 시니어 레벨급 정도면은 그 levels.fy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연봉이 한화로 치면 5억 가까이 이 정도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를 주나요? 이거를 제가 얼마 받는다고 말씀드리긴 약간 애매한데 네. levels.fi가 네. 대충 정확하다 이 정도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이 levels.fi를 많이 보면서 네고시에이트 많이 해요. 그러면 꽤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거네요. 회사 생활 외적으로 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코딩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요. 지금 코딩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코멘 탈출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코맹 탈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너무 간단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이 코딩을 직접 배우려고 하면은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광자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펑션을 쓸 줄 알게 됐어요. 야 하는데 저 이거 펑션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코딩 영상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게임 만들기 이런 거는 너무 좋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엔투엔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이직이 되게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다른 인터뷰한 분들도 보통은 막 회사 한 두세 개, 세네 개씩 다 옮겨 다니면서 되게 이직을 많이 하셨던데 7년간 지금 페이스북에 계시고 계신데 동현님은 계속 페이스북에 남아 계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니어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페이스북 밖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동네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스타트업을 하시는데 오래 계시다가 나가니까 어떠세요 했는데 되게 회사 생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 아, 나가서. 네, 나가서도 어떻게 왜 그러냐 되게 네.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그 구글 내에서 아이디어를 디렉터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헤드카운트 그러니까 엔지니어 몇 명 써라라는 형태로 투자를 받는 거랑 나가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VC한테 팔아서 이걸 투자금의 형태로 받는 거랑 결국에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희 팀에서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될 때까지 좀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 저는 남아 있어요. 정말 나와서 스타트업 하는 것과 회사 생활이 유사하다라고 말씀 주신 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이런 쪽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사를 보면 이런 빅테크 블록체인 쪽을 강조하고 심지어 거기 계신 분들이 막 퇴사하고 자기만의 뭐 웹3 사업 뭐 이런 걸 시작하신다라는 얘기도 기사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좀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새 확실히 관심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쯤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또 막 암호화폐 가격 막 네네. 올라가면 관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그때는 대부분 투자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오를 것 같다, 뭐 저거 오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좀 더 기술적인 거 그리고 플랫폼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직을 많이 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새 드는 생각은 네네.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면 뭐든 나오긴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쪽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그쪽 공부를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음.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자분들 특히 주니어하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일즈맨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코딩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 승진 빨리 안 시켜주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거를 더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코멘 탈출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